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8장 앤의 교육이 시작되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마음먹었던 대로 마릴라는 다음날 오후까지 앤이 초록지붕집에 살게 되었던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릴라는 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서 앤이 일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정오쯤 되자 마릴라는 앤이 총명하고 말을 잘 따르며 무슨 일이든 꾀부리지 않고 쉽게 배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하는 도중에 자주 몽상에 빠지곤 해서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는 게 흠이었다. 애는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어떤 나쁜 소식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갑자기 마릴라에게 다가왔다. 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갸냘픈 몸을 떨면서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다 보이도록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두 손을 꼭 모아주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커스버트 아주머니 절 돌려보낼 건지 아닌지 말씀해주세요. 아침 내내 참으려고 애썼지만 정말 지금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제발 얘기해주세요. 마릴라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내가 말한 대로 깨끗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소독하지 않았더구나. 그 일을 하고 와서 다시 물어라. 앤은 행주를 잘 담가두고 돌아와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 더 미룰 만한 마땅한 핑계가 없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그래,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매슈 아저씨와 난 널 데리고 있기로 했다. 내가 착한 아이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약속한다면 말이다. 아니, 얘야, 왜 그러니? 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지금 울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기쁨이란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새하얀 환희의 길과 벚꽃을 보았을 때도 기뻤어요. 하지만 이건 기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기쁨 이상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애쓸게요. 제 생각엔 무척 힘든 일일 것 같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걸핏하면 저한테 너무 못됐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죠? 마릴라는 꾸짖듯이 말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럴 게다. 거기 의자에 앉아서 진정 좀 시켜보렴. 넌 너무 쉽게 울고 웃고 하는 게 탈이다. 그래, 넌 여기서 살고 우린 널 잘 키우려고 노력할 거다. 학교에도 가야 하고 방학까지 2주밖에 안 남았으니 9월에 개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니는 게 좋겠구나. 그런데 아주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그대로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다오. 난 커스버트 아주머니나 미스 커스버트라는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 듣기가 거북해. 그렇게 부르면 너무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너가 예의 바르기만 말한다면 그렇게 들리진 않을 것 같구나. 목사님만 빼고 에이버니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마릴라라고 부른단다. 목사님은 예의로 미스 커스버트라고 부르지. 애는 간절한 눈길로 말했다.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숙모님이나 친척이라고는 한 분도 안 계세요. 할머니도요. 그렇게 부르면 제가 정말 아주머니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마릴라 숙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니다. 난 내 숙모도 아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가족처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주머니가 제 숙모님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마릴라가 잘라 말했다. 난 상상할 수 없다. 애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다. 현실하고 다른 일을 상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어. 오! 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릴라가 반박했다. 난 현실과 다른 일을 상상하는 게 싫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는 그 환경을 없는 걸로 상상하라고 하신 건 아닐 게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구나. 자, 거실에 가서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먼저 발을 깨끗이 하고 파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거라. 주기도문이 거기 있으니 오후에 짬나는 대로 암송하도록 하고 지난밤 같은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말이다. 애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제가 이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께 약속드린 대로 잠자리에 들어서 멋진 기도문을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기도처럼 길고 시적이었어요. 그런데 믿어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 기도문만큼 좋은 기도문을 생각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나 두 번째로 생각해낸 건 결코 첫 번째만큼 좋지 않거든요. 아주머니도 그걸 아세요? 너야말로 알아야 할 게 있다. 내가 뭘 시키면 즉시 가서 해야지 꼼짝 않고 이야기만 들어놓아서는 안 된다. 어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거라. 애는 냉큼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마릴라는 뜨개질거리를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애를 찾으러 갔다. 애는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 앞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얼굴을 쳐든 채 꿈에 젖은 눈으로 서 있었다. 바깥에 사과나무와 우거진 덩굴을 꿰뚫고 뻗어나온
흰색과 초록색 빗줄기가 황홀경에 빠져 넋을 잃은 아이를 신비스럽게 내리비추고 있었다. 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바릴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깜짝 놀란 애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애는 희미한 석판 인쇄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라고 새겨진 그림을 가리켰다. 저것 좀 보세요. 제가 저 아이들 중 하나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파란 옷을 입고 저처럼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은 듯 구석에 떨어져 있는 아이 말이에요. 저 아이는 외롭고 슬퍼 보여요. 안 그래요? 아마 엄마나 아빠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아이도 축복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빼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길 바라며 사람들 밖에서 슬며시 다가가고 있어요. 저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여기서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처럼 가슴이 뛰고 손이 차가울 거예요.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조금씩 다가가 마침내 예수님이 보시고 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 저 아이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화가가 예수님의 표정을 슬프게 그리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림은 모두 저래요. 저는 예수님 얼굴이 정말 저렇게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워했을 거예요. 마릴라는 앤의 끝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는 놀라서 얼른 말했다. 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아주 불경스러운 짓이지. 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요? 전 아주 경건하게 생각했는데요. 불경스레 말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너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앤, 내가 뭘 가져오라고 보냈으면 그렇게 그림 앞에 멍하니 서서 공상하지 말고 바로 가져와야지. 꼭 명심하거라. 저 카드를 갖고 곧장 보고 와. 자, 여기 구석에 앉아 이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애는 저녁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사과꽃이 담긴 단지에 카드를 세워놓고 손으로 턱을 괴고 몇 분 동안 말없이 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다. 마릴라는 곁눈으로 그 꽃을 쳐다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앤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주기도문은 아름다워요. 전에 고아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기도문을 읽으시던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좋은 걸 몰랐어요. 그분은 갈라진 목소리로 비통하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분은 기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인물하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요.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와 같은 감동을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한 줄의 음악 같아요. 이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기뻐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래, 입 다물고 공부나 해라. 애는 사과꽃 단지를 잡고 꽃봉오리에 달린 분홍 꽃받침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나서 얼마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다. 애니 금방 다시 말을 꺼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저도 에이번리에서 막역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친구? 막역한 친구, 친한 친구 말이에요. 제 가슴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친구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꿈꿔왔어요.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제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비탈 가수원집에 다이애나 베리가 살고 있는데 내 또래일 거야. 아주 착한 아이인데 집에 오면 너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숙모집에 가 있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게다.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야. 착하고 좋은 아이가 아니면 다이애나와 같이 못 놀게 할 거야. 애는 눈빛을 반짝이며 사과꽃 사이로 마릴라 쳐다보았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 머리는 아니죠? 그렇죠? 빨간 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가 빨간 머리인 걸로 충분해요. 제 막역한 친구가 빨간 머리인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는 무척 예쁜 아이야. 눈동자와 머리는 까맣고 뺨은 장밋빛이지. 그겐 착하고 단정해. 그게 예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공작 부인,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으로 모든 일에서든 교훈을 이끌어내기를 좋아한다. 처럼 도덕심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기가 키우는 아이에게 항상 도덕적인 말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애는 도덕에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친구를 사귈 즐거운 가능성에만 푹 빠져 있었다. 그 아이가 예쁘다니 정말 기뻐요. 제가 예쁜 것 다음으로요. 물론 제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요. 예쁘고 막역한 친구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와 함께 살 때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책장 안에는 책이라고는 한 권도 꽂혀있지 않았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거기에다 도자기를 넣어놓거나 어떤 땐 잼을 보관했어요. 한쪽 유리문은 깨어져 있었죠. 어느 날 밤에 토마스 아저씨가 약간 흥분해서 깨뜨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쪽 유리문은 멀쩡해서 거기에 제 모습을 비춰보고는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캐티 모리스라고 불렀죠. 우린 마음이 아주 잘 맞았어요. 저는 1시간 가까이 그 아이한테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특히 일요일엔 더 오랬죠. 캐티는 제 삶의 기쁨과 위안이었어요. 우리는 그 책장이 마비에 걸려 있어서 제가
알았더라면 토마스 아주머니의 잼과 도자기가 놓인 선반 대신 문을 열고 캐티 모리스가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캐티 모리스는 제 손을 잡고 꽃과 햇빛과 요정들이 있는 신기한 곳으로 데려갈 테고 우린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해먼드 아주머니를 따라 떠날 때에 캐티 모리스를 두고 가야 하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캐티도 저처럼 비참했을 거예요. 책장문을 통해 저에게 작별 키스를 할 땐 울고 있었는걸요. 해먼드 아주머니 집에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강상류 바로 위에 길고 푸른 조그만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엔 아름다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어요. 별로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무슨 말이든 메아리가 쳐요. 그래서 전 그 메아리가 비올레타라는 여자아이라고 상상했고 우린 친한 친구가 되었죠. 저는 캐티 모리스만큼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똑같진 않았지만 거의 그만큼 말이에요. 고아원으로 가기 전날 밤에 비올레타에게 안녕이라고 말했어요. 아, 비올레타의 너무나 슬픈 안녕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아원에 가서도 비올레타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막역한 친구를 상상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마릴라가 냉담하게 말했다.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게 다행인 것 같구나. 그런 일은 이제 못하도록 하겠다. 넌 반쯤은 내 상상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내 머릿속에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못하게 하려면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베리 부인에게 캐티 모리스나 비올레타 얘기는 꺼내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예 안 할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 애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애들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보세요. 사과꽃에서 커다란 버람머리가 나왔네요. 사과꽃 속이라니. 살기에 너무나 멋진 곳일 거예요. 바람이 꽃을 흔들어줄 때 꽃 속에서 잠이 든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벌이 되어 꽃 속에서 살고 싶어요. 마릴라가 비웃었다.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참 변덕도 심하구나. 얘기는 그만하고 기도문을 공부하라고 했잖니. 넌 누구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말을 못 참는 것 같구나. 그러니 내 방으로 올라가서 공부하도록 해라. 아,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마지막 줄만 빼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내 방으로 올라가서 잘할 때까지 마주 외워라. 차 준비할 때 도와달라고 부를 테니 그때까지 거기에 있거라. 사과꽃을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안 돼. 꽃을 가져가서 방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넌 애당초 나무에서 꽃을 꺾지 말았어야 했어.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꺾어서 아름다운 삶을 단축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과꽃이었다면 꺾지 않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유혹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 억누를 수 없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앤! 내 방으로 가라는 소리 못 들었니? 애는 한숨을 쉬고 동쪽 방으로 올라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래, 난 주기도문을 알아. 2층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줄을 다 배웠어. 자, 이제 이 방 안에다 상상의 물건들을 넣어보자. 항상 상상하는 그대로 있도록 말이야. 바닥에는 분홍 장미로 뒤덮인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있고 창문에는 분홍빛 실크 커튼이 쳐있어. 벽에는 금실 은실로 짠 벽걸이가 걸려있고 가구들은 전부 마호가니야. 마호가니를 본 적은 없지만 무척 후화스럽게 들리잖아. 이건 분홍, 파랑, 짙은 다홍빛과 황금빛의 근사한 실크 쿠션이 쌓여있는 소파이고 난 그 위에 우아하게 기대어 앉아있어. 벽에 걸린 멋진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네. 난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에 발까지 끌리는 하얀 레이스 잠을 입었고 가슴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도 진주를 두르고 있어. 내 머리는 칠흑같이 검고 피부는 맑고 창백한 상아색이야. 내 이름은 코델리아 피처제럴드 아가씨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진짜처럼 생각할 수 없어. 애는 조그만 거울 앞으로 뛰어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과 진지한 잿빛 눈동자가 애 앞에 나타났다. 넌 초록지붕집의 앤일 뿐이야. 내가 코델리아 아가씨라고 상상을 했을 때마다 지금 보이는 널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집 없는 앤보다는 초록지붕집의 앤이 몇백만 배나 더 좋지 않니? 앤은 몸을 구부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정하게 키스하고는 활짝 열린 창가로 갔다. 눈의 여왕님 안녕? 골짜기 아래 자작나물도 안녕? 언덕 위에 회색집도 안녕? 난 다이애나가 내 막역한 친구가 되어줄지 걱정이야.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애를 무척 좋아할 거야. 하지만 절대 캐티 모리스와 빌로테를 잊진 않을 거야. 내가 잊어버리면 그 애들은 무척 마음 아파할 테니까. 난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책장 속의 아이든 메아리 아이든 그 애들 잊지 않도록 신경 쓰고 날마다 키스를 보내야겠어. 애는 손가락 끝에 키스를 2번 하고는 벚꽃 위로 날려보내고 나서 두 손으로 턱을 괜채 백일몽의 바다로 호사슬에 빠져들었다. 끝!